안녕하세요. 닥터 까막눈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이제 문의하신 분들 가운데, 어, 닥터 까막눈, 당신은 이제 의료사고나 소송을 몇 번이나 겪어봤냐라고 물어본 분도 계셨고, 어떤 경우는 제가 원하는 처방을 소송이 무서워서 이렇게 못 해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도 많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대선일이고요. 보이실지 모르지만 선거하고 왔습니다. 아침 새벽에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 어, 덜 나쁘다는 생각하고는 후보, 이런 후보에게 투표하고 오시면 되겠죠. 제가 의사가 된 지 지금 만 29년 됐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큰 의료 사고나 소송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는 의료 과실을 겪을 가능성이 무척 높지요. 메디컬 옵저버라는 신문에서 기사를 가져왔는데 의료 과실을 겪을 가능성이 어, 상당히 높다 50일, 매우 높다 22, 한 70 몇 퍼센트 정도 되고요. 거의 없다 20%도 안 되죠. 18%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 진료하면 할수록 의료 과실의 위험도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9년간 의료 사고는 없었어요. 이게 몇 가지 그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위험이 닥쳤을 때 정말 운이 좋게 이제 이게 커버가 되는, 그러니까 막아지는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인턴을 뛰고 있을 때 이제 소아과 인턴을 뛰고 있는데, 소아과 주치에게 이제 오더를 받아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실행하는 것이 인턴의 일입니다. 근데 소아과 주치의가 어떤 물질 하나를, 약을 하나를 주면서 소아에게 주사를 하라고 시킨 거였어요. 그 약은 이제 아이를 좀 이렇게 재우는 약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 이름을, 오더지를 약 이름을 봤더니 약 이름이 포크랄이라고 적어져 있더라고요. 영어로 이제 포크랄 이렇게 적어져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배울 때는 그 경구투약을 영어로, 약자나 영어로 PO 이렇게 적거든요. 이렇게 경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가 오랄이라는 뜻이니까 입을 통해서 투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약 이름을 딱 생각해 보니까 포크랄 그러면 이걸 입으로 먹는 거잖아요. 경구 투약하는 약인데 이걸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바늘까지 끼워서 혈관 주사를 하라. 그래서 참 난감했어요. 그래서 이거 맞냐 다시 한번 물었는데 주치의가 맞다고 급하니까 빨리 하래요. 근데 어 막상 그래도 이제 뭔가 이상해서 주저하고 있었는데, 그 마침 수간호 선생님이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시고 나서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사로 주라고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큰일 날 소리 한다라고 해서, 이제 주치의도 잠시 너무 과로한 업무량 때문에 그랬는지 혼도 착각한 거였고요. 저는 주치의 오더를 일일이 약자를 찾아가지고 확인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의료사고를 낼 뻔했죠. 그 주치의 선생님하고 제가 의료사고를 일으킬 뻔했는데 그걸 이제 막을 수 있었어요. 다행히. 이제 제가 그 뒤로 주치의가 되었을 때는 어떤 분야에 먼저 들어가면 그 분야에 의료사고 나거나 이렇게 사고 난 것, 부작용 난 것을 한 몇 년치를 다 뒤져서 봅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치료하는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났는지를, 과거 기록을 뒤져보는 연습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제 성격이 약간 강박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걸 먼저 했겠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의료사고 안 난 비결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부작용이나 의료사고 난 과거 기록을 뒤져서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때 포크라를 주라고 오도 받았던 것을 실행했다 그러면 아이에게는 상당히 큰 유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그
저는 오래된 그 물질들, 오래된 가구들, 오래된 집들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식당도 오랜 시간 낡았지만 오랜 시간 명맥을 유지한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사용한 물질들을 사용하고 신물질에 대한 것은 정말 보수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근무한 직원들이 대부분 10년 이상 되셨어요. 많이 되시면 한 20년도 되셨고요. 그래서 제가 실수를 하면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겠죠. 실수하면 직원들이 금방 알아채요. 오늘 원장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원장님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틀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니까 직원들도 제가 권위적이지 않아서 그렇게 반문할 수 있고 질문하게끔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요. 예전에 제가 인턴 때 주치의 때 받았던 것처럼 강압적으로 오더 냈으니까 해 이게 아니라 직원분들도 오랜 시간 근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평상시하고 다르다 그러면 이게 맞는가 다시 한번 체크하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 실수를 어떻게 걸러내고 막아내느냐 이것이 관건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근무한 직원들하고 같이 일하는 것이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의료사고 위험성이 있는 것들을 직원들이 다 찾아냈습니다. 직원들이 성실하기 때문이고요. 가끔 이제 수액 그 병에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물질이 있는 경우도 저에게도 한 3년,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직원이 먼저 찾아냈어요. 수액 믹서하다가도 찾아내고요. 놔두려고 폴대에다 걸었다가 그러니까 이게 폴대거든요. 이게 폴대 여기다가 이게 걸면서 안에 내용물 봐가지고 이물질 있네라고 확인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고요. 이왕이면 비싼 대기업 회사 제품 쓰려고 하는데 큰 회사 제품도 마찬가지인 경우는 많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직원이 철저하게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한 번은 수액을 꺼내면서 확인하고요. 다른 비타민이나 미네랄 혼합하면서 확인하고요. 환자분에게 놔주기 직전에 걸면서 확인하고요. 놔둔 다음에 다시 확인하고요. 적어도 4번을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쓰레기통을 잘 활용하세요. 무조건 버리세요. 재료비 아끼지 마세요. 저는 재료 카운트 절대 안 합니다. 재료 카운트를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수액에 10만원어치가 들어가는데 9만원어치 넣었어요. 나중에 만원짜리 하나 넣으려다가 오염됐나 말았나 고민하면은 넣게 되거든요. 그게 사람 본심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버렸다라고 하면 그것을 소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안 하게 되죠. 이게 쌓이다 보면 나중에 버려야 될 물질이 환자분에게 들어가요. 몸속으로. 그래서 저는 아무리 비싼 재료여도 카운트 안 할 테니까 긴가민가하면 다 버리세요. 한 개가 문제이면 그 박스 채로 전체 다 버리세요. 박스가 문제면 회사를 바꾸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의료사고 안 난 가장 큰 어떤 요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오면서 3번은 소송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조심하는데 왜 이제 소송하겠다고 연락을 받았느냐? 하나는 그놈의 논의 때문입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원장님 논의 먹어도 돼요? 이런 연락을 받았는데 그분에게 논의는 항산화 성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드시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거 드시고 간도 나빠지고 신장이 나빠져서 투석의 위험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래서 이제 논의 먹으라고 권했다는 저를 이제 소송하겠다라고 연락을 하셨는데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제가 뭐 평생 투석할 비용을 부담하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재판정에서 판결 나면은 제 잘못한 것만큼 이제 부담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소송하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의료 브로커가 붙었는데 논의를 보여줬냐라고 물어봤대요. 의료 브로커가. 그래서 전화사고로 논의 먹어도 되냐고 이렇게 물었다 하니까 그러면 소송이 안 된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제품을 보여주면서 이 제품 먹어도 돼요? 라고 물었을 때 의사가 먹어도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
거기에는 책임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뒤로도 뭐 또 전화상으로나 말로 뭐 먹어도 돼요라고 물어보시면 대답하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금속 있을 때 만개나무 뿌린 토목용 사용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또 물어보신 거예요. 토목용 써가지고 수은 빼신 분이 계신가요? 그랬더니 예, 그러신 분이 계셔요 라고 했는데 사진에 보여드린 나온 것처럼 황달 생겼어요. 그 토목용 드시고 또 소송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알아서 하시라고 했는데 또 넘어가긴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암에 걸려하고 오셨는데 1기나 2기에는 수술을 권유하고 3기, 4기는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분에게는 2기여서 열심히 수술을 권유했어요. 근데 계속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환자분하고 가족분하고 다 있는 상태에서 제가 녹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지금 수술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거절하시는 것을 본인의 의사라고 말씀해 주세요. 해가지고 환자분 목소리로 녹음도 하고 보호자분 목소리로 녹음도 하고 저기 보관하고 있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한 4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분이 이제 더 전이가 되고 악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송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더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아서다라고 해서 제가 몇 년 전에 녹음한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법정에 가게 되면 제가 물론 차트에도 몇 번 수술을 권유한다라고 적었는데 그것하고 그 녹음한 파일하고 제출해서 제 변호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 있습니다. 병원에서 어떤 중요한 시술이나 수술 여부, 암 같은 희귀한 질환의 진단 여부는 적어도 3명 이상의 전문가에게 저는 물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치료든지 여러 명의 의사, 여러 다양한 분야의 의사에게 의견을 물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의료 사고라든가 의료 과실에 대해서 좀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 시술이 문제가 돼서 환자분에게 큰 유해를 끼쳤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 그러면 제가 뭐 책임을 지고 뭐 배상도 해드려야 될 거고 또 의료 현장에서 떠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위험도는 분명히 많기 때문에 시술 받기 전에 혹은 투약하기 전에 이 받는 시술이 어떤 시술인지 어떤 위험도가 있는지 이런 것은 잘 설명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개념은 뭐냐면 다름하고 틀림이 있는데 어떤 시술에 대해서 어떤 병의 검사나 치료에 대해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고 관심 있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떤 경우는 틀림인 경우도 있고 다름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름과 틀림을 잘 구분하시면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까막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